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함수가 자판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함수가 자판기고 매개변수가 동전 투입부, 리턴은 배출부라고 했는데 아직 리턴은 안 했고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왜 매개변수를 동전 투입부라고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데이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웠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동전을 데이터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인자잖아요. 인자가 각각 매개변수의 순서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인자는 동전 역할이 되는 겁니다. 동전을 자판기에 넣어서 자판기에서 동전을 받아들이니까 매개변수가 투입부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코드를 줄이면 되는데 우선은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1단부터 9단까지 곱하기 9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단부터 2단 뭐 계속 해가지고 겹치고 있는 게 있죠. 제일 먼저 함수의 기본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df 하나 써주고 함수 이름 써주고요. 콜론 찍고 이 안쪽에다가 정의하고 싶은 내용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단위 9라고 했을 때 9단밖에 출력할 수 없겠죠. 9단밖에 출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9단밖에 안 나올 거고, 근데 목표는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9단만 나오죠. 이유는 단위 고정값이니까. 그래서 단위 고정값일 때 아무리 함수를 이용한다고 한들 9단만 나오죠. 그리고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해야 한다 라는 걸 인지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도 단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죠. 하나 안 지웠나? 단도 변하고 있으니까 일단 얘도 이 안쪽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어지실 거야. 일단은 헷갈리니까 이거 다 지워도 되겠네요. 깔끔하게 지워놓고 이제 함수 내부에서 이제 단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몇 단 출력할지 뽑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받아야 되니까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단을 출력할 건지만 출력할 단의 값을 이제 인자로 넘겨줘서 매개 변수에 들어가면 나오겠죠? 1단부터 9단까지 곱하기 9씩 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가 함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뭐 1단은 곱하기 1까지만 2단은 곱하기 2까지만 이런 식으로
6단은 6단까지, 7단은 7단까지, 8단은 8단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곱하기 9 곱하기 9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기 몇 가지 할 건지, 얘네도 이제 이런 정보를 받을 변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얘네들은 이제 리미트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될까요? 곱하기 9까지만 나오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인자랑 매개변수랑 개수가 같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를 안쪽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받았으면은 이 안쪽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활용을 해줘야 1단은 1단까지, 2단은 2단까지, 1단은 곱하기 1, 2단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할 수 있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매개변수랑 인자의 개수는 일치해야 되지만 반드시 일치한다 해가지고 안에서 무조건 사용되는 건 아니다. 사용하려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네. 자, 매개변수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문제는. 그리고 함수 출시 사용한 인자에 따라서 함수를 적절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 실행했을 때 여기에 뭐 출력되지 않고 그냥 문제없이 문법적인 오류 없이 실행만 되면 성공이에요. 일단 실행해 보면 어떤 오류인지 알 수 있겠죠. 일단 네임 에러가 발생했죠. A라는 건 정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는 A가 뭔지 파악해 보자면 이제 함수 호출한 모양이죠. 근데 정의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A라는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야죠. 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쪽에다가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용을 쓸 때는 들여쓰기 해야 되고, 이 안쪽 내용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겠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 6개를 써도 되고요. 패스라고 써도 됩니다. 이 패스는 뭐냐면 지나가겠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안쪽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통과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행됐다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A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B랑 C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일단 함수 만들었으니까 될 줄 알고 실행했는데 안 됐죠? 오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뭔가 아규먼트 나왔으니까 뭔가 인자 문제 같아요. 인자가 지금 3개 주어져 있지만 들어갈 곳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들어갈 수 있게 정수를 넣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개변수명은 편하게 하면 되고요.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왔는지도 그냥 한번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C도 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C도 이제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문장의 스트링 S,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논리 타입이니까 불린이라고 할게요. N1, N2 이렇게 해놓고 S에다가는 S를 보이게, B에다가는 B가 보이도록. 지금 인자가 4개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4개로 해준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1은 1과 같다. 같은 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true냐 false냐.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부르는 게 불린입니다. 불린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실행을 해보자면 A 실행 잘 나오고 B 실행하고 B의 인자가 B 실행할 때 들어왔던 인자가 잘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거 확인됐고, C 실행할 때 각 매개 변수가 들어왔죠. 1은 1과 같다가 참이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온 거 활용 안 하고 싶으면 뭐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반드시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본 형태일 겁니다. 리턴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수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입력받은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력받은 이거는 인풋 사용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인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매개 변수에다가 인자 값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함수 정의한 거죠. 이게 함수 정의한 건지 어떻게 하냐면 def가 있잖아요. define. 함수 정의할 때에는 define을 무조건 맨 앞에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의한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요. 대신에 인자로 1000을 주고 그 1000을 넘이 매개 변수에서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때문에 나온 거고, 주석 처리하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약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약수. 1000의 약수. 입력받은 정수가 여기선 1000이니까 1000의 약수를 출력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에 앞서가지고 넘어온 인자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1000을 계속 출력하겠죠?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1000을 1000번 출력하겠네요. 확인됐고 잘 넘어오고 있습니다. i를 한번 출력해보죠.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 스텝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i는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니까 1부터 1000까지 출력되겠네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약수를 출력해야 돼요. 약수입니다. 약수. 약수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수의 속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약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수. 뭐 짝수 같은 거는 이제 2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2의 배수 중에 10이 있다고 치면 10의 약수는 4개 있죠. 1, 2, 5, 10. 여기서 이 10을 이 약수로 나눠버리면 나머지가 0이죠. 나눠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넘과 i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1부터 1000까지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나오게 하고 있는데 약수일 때만 출력해야 돼요. 약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약수가 i 값이 약수가 아닐 때는 출력하면 안 되고 약수일 때는 출력해야 된다는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if문을 써야겠네요. 만약에 너무로 나눈 i가 나머지가 0이라면 그때만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10의 약수만 출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슬리니까 10의 약수 1, 2, 5, 10 나왔죠? 잘 나오죠? 지금 추가한 거는 조건문입니다. if문 하나 추가했어요. 요거 없으면 어때요? 그냥 전체 출력이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if문에서 이 넘은 10일 거고 들어왔으니까 넘은 10일 거고 i는 계속 변하는 값이죠.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바퀴 돌 때 10과 1을 나눠가지고 이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을 1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맞는 말이네요. 그때 i값 1 출력하고 1에서 2 증가해서 1 증가해서 2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10 나누기 2를 한 나머지가 0인지 판단을 합니다. 참이죠. 그때의 i값 2를 출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값이 1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거짓이 되는 거는 10 나누기 3. 얘는 이제 나머지가 1이잖아요.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출력 안 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1000으로 바꾼다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전부 출력하는 코드까지는 짜봤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쩔 때는 출력하고 어쩔 땐 출력 안 한다 라는 걸 이제 캐치해가지고 조건문을 추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그 핵심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